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후포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가 아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 무늬오징어 산란터 조성 행사를 준비하는 안혁진 디렉터와 크루들. 이번 행사는 안혁진 디렉터가 일본에서 현지 어부들이 무늬오징어 자원을 늘리기 위해 산란장 조성을 하는 것을 보고 울진에서도 어자원 보호와 무늬오징어 증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 시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동해는 남해보다 수중어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무늬오징어가 산란할 수 있는 해조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울진처럼 무늬오징어의 서식 여건이 좋은 곳에 산란장을 설치하면 직접적으로 무늬오징어 자원 증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연안해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최초로 시작한 거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해마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마도나 본토에 낚시를 가보면 지역에 따라서 이 산란장 조성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대마도에서도 내가 한 군데인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라도 조금 이제 산란장 조성을 하면 어자원이 좀 모이고 하긴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서로 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어민들이나 낚시인들 서로 솔선수범해가지고 조금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행사라, 이게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홍보가 되면 다른 쪽에서도 할 일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일본 본토에 무늬오징어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작은 배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물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분한테 부탁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작업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넣어놓으면 무늬오징어들이 와서 산란을 하고 그 알을 먹으려고 다른 고기들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작업을 한 쪽이 다른 데보다 훨씬 개체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작업하는 후포항 일대가 동해안에서 유명한 산란 포인트예요. 뭐 이미 산란 포인트가 있지만 좀 더 넓고 많은 산란을 해서 많은 개체의 무늬오징어들이 붙게끔 해 보려고 해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환으로 2023년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좀 무늬오징어를 좋아하시는 클럽이나 뭐 회원분들이 계시면 그 계시는 지역 주변에 한번 산란터를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오징어 개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작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작업 후에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출항 전 타지 않게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산란터로 향하는 안혁진 디렉터의 모습이 비장한데요. 크루원들의 모습도 사뭇 진지하네요. 정말 무늬오징어의 진심인 안혁진 디렉터와 크루원들이네요. 콘크리트 블록에 나무를 묶어 물속에 넣으면 무늬오징어의 산란장이 되는데요. 이 나무들은 해조류와 같은 역할을 해서 훌륭한 산란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무늬오징어들이 산란을 하기 좋은 여건을 찾아 수심이 비교적 얕고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을 선정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작업은 스쿠버와 담당 PD가 진행을 했는데요. 뜻깊은 작업에 동참하고 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함께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속에 내린 나무와 블록을 단단히 고정해서 나무가 유실되지 않게 했으며 주변 환경이 산란터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조류의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을 달아 물속에 내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무가 해조류 역할을 해서 무늬오징어가 산란을 할 수 있으며 나무가 조류나 파도에 유실될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30분 정도 흩어져 있던 나무들을 한데 모아보니 그럴싸한 인공 산란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남해안은 7월 전후로 무늬오징어가 산란하지만 동해안은 한 달 정도 무늬오징어의 산란이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7월 하순이 산란장 조성에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무늬오징어 산란장 조성 사업을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안혁진 디렉터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남해권 산란 시즌을 맞이해서 선상 캐스팅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대물을 할 수 있는 시기죠. 초반 산란 시기, 시즌이 끝나는 시기. 이런 시기는 애긴꾼으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상 캐스팅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크루들과 함께 나왔는데요. 이따 같이 크루원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물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던지는 첫 캐스팅. 산란철 무늬오징어 낚시는 시즌에 비해 만나기 어렵지만 만났다 하면 사이즈가 클 확률이 높아서 놓쳐서는 안 될 시기인데요. 하지만 별 반응이 없어 보이네요. 없어. 깨끗해. 좋지 뭐. 네? 좋지 뭐. 바다 걸리고 없으면 좋지 뭐. 오징어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이봐라, 베이트 따라오는 거 봐라, 애기에. 별로 반응이 없어서 수심도 별로 안 깊고 좀 다팅 위주로 해보려고 작은 애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안 가까이 던져서 수심 낮은 데 해조류들이 자라있는 곳에 짧은 다팅으로 혹시나 안에 들어있는 무늬오징어가 애기를 보고 반응할까 봐서 짧은 다트로 오징어를 꼬셔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산란 시즌이기 때문에 깊은 곳도 물론 잘피나 몰이 많다면 입질을 하겠지만 지금은 연안 쪽이 해조류가 많기 때문에 연안에 있는 오징어를 꼬셔내야 됩니다. 스테이를 길게 주는 것도 입질을 받는 방법인데 잦은 액션으로 오징어의 본능을 자극을 해서 오징어가
은신처에서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대로 뭐 오징어가 다 잡히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오징어를 꼬셔 봐야 됩니다. 아이고 잘피 걸렸다. 잘피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은신을 해야 되니까 은신을 하든 산란을 하든 돌에다가는 산란을 잘 안 해요. 무늬 오징어가 뭐 해조류 딱딱한 해조류 크고 빠른 조류나 노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해조류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제일 좋은 잘피, 몰 그런 것들이 있는 쪽에 오징어가 있을 확률이 높죠. 산란 시즌에는. 이렇게 챔질하는 거는 뭐 오징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저항감에 무게감이 살짝 실린다든가 뭐 해조류가 걸렸다든가 배가 밀리니까 무게가 달라지니까 일단 챔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잘피가 이렇게 얇은 잘피가 있고요. 입이 넓은 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넓은 잘피가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잘피는 이렇게 작은 잘피보다 넓은 잘피에 산란 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할 때 항상 이제 저희가 잘피를 걷어냈을 때 무늬 오징어 알이 붙어 있던 데는 대부분 잘피가 넓은 거. 그래서 만약에 낚시 자리 중에 작은 잘피가 있고 넓은 잘피가 있으면 넓은 잘피 쪽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산란철에는 큰 기대 안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이 산란 오징어 자체가 개체수가 많이 들어오는 오징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산란철에 보통 낚시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에서 오래 지져봐야 돼요. 오래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가을 시즌이나 이런 핫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이래 보면 들어오는 자리들이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이 입질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치고 빠지고 하는데 산란철 무늬는 이때까지 해보면 경험상 해보면 한 자리에서 그냥 축 치고 있는 게 오히려 득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오히려 들어올 시간에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산란 무늬는 이때까지 뭐 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신건강에 좀 해로운 낚시라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징어도 좀 비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낮에 큰 반응이 없고요. 낮에는 보통 산란을 하고 있는 장소 뭐 잘피밭 해조류 안쪽을 많이 노리는데 지금 몇 군데를 탐색을 해봤는데 아직 입질이 없고 뭐 같이 배를 타신 분들도 아직 입질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조금 쉬었다가 피딩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색도 며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수온도 며칠 전보다는 좋고 지금 바다 상황은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무늬 오징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뭐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일단 오늘 입질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은 뭐 해창 피딩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계속 흔들다 보면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왔다. 나이스 그림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잘피밭 산란터인데 캐스팅 하자마자 그냥 애기만 한번 살짝 끌어줬어요. 눈에 보이게끔. 주변에 있는 오징어가 제일 빨리 공략을 한 것 같아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산란 오징어처럼. 아마 암놈인가 봐요. 키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장님. 감사합니다. 암놈이야, 암놈. 암놈 사이즈가 이 정도면 뭐. 암놈 사이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캐스팅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산란터는 사이즈가 뭐 암놈치고는 나쁜 사이즈는 아니에요. 순놈들이 좀 더 사이즈가 크기는 한데 뭐 몇 번 더 던져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없어요. 그냥 빨리 가라는 거, 좀 천천히 가는 거, 공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빛에 따라 뭐 오징어가 물 속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이런 시각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뭐 지금 뭐 논문에 나온 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얘들이 음량으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컬러들이나 패턴이 좋겠죠. 아무래도 속지의 반짝거림을 어떠한 컬러를 쓰든 속지의 반짝거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루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멀리 공략하고 누구보다 많이 공략할 수 있으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기 위주로 사용을 해요. 애기의 속지가 중요하다는 걸 격하게 공감해요. 이게 속지가 그 빛의 파장을 좌우하니까 빛의 파장, 파동 이런 걸 잘 느끼니까 아무래도 속지가 그날의 조각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태밍하고 나누는 의견은 정답이 아니에요. 낚시는 절대 정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간 저희가 해왔던 경험을 데이터로 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랬다는 거지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주간에는 확실히 잘피밭에서는 마블이 좋았고 해질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골드를 인식이 너무 강해서 골드를 쓰긴 썼는데 골드도 좋았고 낮에는 실버도 괜찮았고 물색 흐릴 때는 또 레드도 괜찮았고 그냥 답이 없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로테이션을 돌려봐야 돼. 안 되면 좀 쉬고 어차피 포켓에 박혀 있는 것들은 한두 마리니까 잡혔다 치면 어느 정도의 좀 시간적인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도보보다 특히 선상은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포인트 다 안내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클라이밍 하듯이 워킹을 다니다 보면 그 선상 다니는 비용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진짜. 진짜로. 확률은 선상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높다 그래야 되나? 나오는 자리들이 선장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시니까 선상 오면 팁인데요. 남들 던지기 전에 빨리 던지는 게 확률이 높아요. 이 오징어가 공격성이 강하고 탐색 범위도 좀 넓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먼저 던질수록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좋습니다. 히터. 좋아요. 축하합니다. 이게 그 바닥에서 그냥 살포시 올라왔는 입질을 보였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잘피에 걸린 느낌. 그러니까 얘네들이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시원한 입질을 보이진 않아요. 산란철이 특히 이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시원스럽게 가져가는 입질들을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계속 올해 지금 산란무늬를 지금 제주부터 계속 치고 있는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입질들을 그냥 쭉쭉 하시즌처럼 가져가는 형태를 안 보이니까 조금 이상하면 그냥 저킹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쳐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입질 아니면 그냥 저킹 한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량도권으로 선상 캐스팅을 나와봤는데요.
아직은 시기가 이른지 아니면 개체수가 적은지 모르겠는데 한 자리에서는 한 마리 정도 옮길 때마다 한 마리 정도의 섹션은 오징어를 구경을 못했어요. 한 포인트 이동에 한 마리, 이동해서 한 마리. 팀장님 한 마리 잡으시고 제가 한 마리 잡고 했는데 바람이 차가워지고 이게 쎄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힘들겠구나 하는. 될 것 같은데 아까 낮에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고기가 안 나와도 무조건 고기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런 느낌은 없어져요. 오늘은 이제 철수 시간도 다 됐고 바람도 이제 좀 차워지고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